네, 930 투자전략실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30 투자전략실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네, 아주 좋아하는 코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송동현 대표와 다룰 시장의 이슈 뭔지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골드러시 우주개발 본격화입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우주개발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더라고요. 네. 이제 국가우주위원회가 이제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국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제3차 우주 개발비 진흥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 개발 로드맵을 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5G를 넘어서 이제 6G 시대가 이제 올 건데요. 이 6G 시대의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한 그런 발전 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미사일 지침 종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그 계획 같은 것도 논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고체 연료 관련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향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발사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민간 시장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 발사체 시장 진입 시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로 우주센터라고 이 발사장이 있는데요. 이 발사장도 이제 설계를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즉 우주 항공 개발에서 정부가 주도로 해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으면서 산업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개최가 됐었던 내용들 위주로 좀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우주항공의 업황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원전 못지않게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먼저 간 건 원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우주항공 쪽도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쪽의 업황과 분위기는 우리가 뭘 핵심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제 방금 질문해 주셨다시피 원전이 먼저 간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활용이 가능한 건데, 근데 사실 우주항공 섹터는 어때요? 굉장히 그 기술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업황을 좀 살펴보면 우주 산업 규모는 2017년 기준에서 약 3조 정도 시장 규모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 우주 시장 규모의 2,685억 정도, 즉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비중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우주 항공 개발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이제는 민간 위주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이런 위성 로켓을 쏘아서 이제 위성 통신을 좀 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준궤도 우주 비행체 이용 상업에 대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궤도라고 하면 고도 100km 근거리에서 우주 경계선에서 이제 띄우는 그런 궤선을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주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성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 초소형 위성과 그리고 나노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노 위성을 제조 설계하는 방향으로 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 관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우주 탐사 등 이런 이제 우주 비행 업무가 또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관측 영상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소행성에 대해서 자원 채굴 이런 부분들로 향후에 우주 산업이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발뻗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가 또 다음 달 우주 여행에 나선다고 그 기사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중궤도 이제 궤도선까지 가서
이제 지구를 살짝 보고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죠. 네. 베이조스가 이제 굉장히 대담한 게 사실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는 사실 이제 그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없어 하는데 그 베조스 같은 경우는 동생과 함께 탑승할 정도로 맞아요.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또 우주 항공 테마에 매기가 좀 돌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민간우주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방산과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을 볼 수가 네. 있는데 오늘은 항공산업 쪽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목적 실용 위성 제작이라든지 정지 궤도 복합 위성 등 이런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카이라 부릅니다. 네. 위성 설계부터 제작, 조립, 시험 모두 다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부터 초소형 위성까지 다수의 위성을 동시 제작이 가능한 것이 카이의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카이에서는 이 민간 우주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 체제를 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한국형 이 발사체인 누리호가 이제 시험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 향후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리호라든지 대형 추진체 탱크 등 이런 부품 제작 후 총 조립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카이의 약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우주행공 테마는 한번 시세를 한번 냈었죠. 근데 맞아요. 다시 조정을 와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매력도에 있어서는 조금 새로운 종목을 좀 발굴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는 만큼 오늘 우주항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항공우주와 관련해서 골라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여기도 좀 사업이 다양하더라고요. 기계 방산, 네, 뭐 굉장히 항공 다양하죠. 엔진 사업 등등.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까요? 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하나그룹 계열의 항공 엔진을 네. 특히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이제 우주 및 방산 관련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내면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군수 엔진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위를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이 이제 바로 이 가스터빈 엔진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매출액이 이제 2,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650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한 것이 이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테크윈을 보면은 이 하나테크윈과 그다음에 하나정밀기계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방산 분야에서 좀 추가 모멘텀이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하나 디펜스라는 또 기업이 있죠. 하나 디펜스는 이제 내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우디 쪽에 복합 BO에 대해서 이제 복합 수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쪽에서는 하나 디펜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있는데 생명보험 코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방산 쪽에서 연간 최고 매출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또 상황이고요. 하나테크윈 같은 경우는 또 B2B용 CCTV 관련된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자회사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네. 현재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첫 이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라고 참여할 이 발사체라든지 그다음에 탐사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 우주 산업이
연간 약 18% 정도 산업 이 성장이 예상이 되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이제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런 우주 항공 테마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그 CEO라 볼 수 있는 이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이 민간 우주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네. 현재 상황이죠. 그만큼 어떤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발사체 거리 제한도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발사체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 네. 4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하게 주신 편인가요? 예, 일단은 사실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점을 줬냐면 일단은 지금 PBR이 0.93배 정도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직도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저는 또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BR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좀 단기간에 오른 네. 부분은 있다. 주가 조정해 왔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세트랙아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위성 시스템 관련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인수했어요.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아이는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는 이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이 소형 위성 시스템 부품 개발 그리고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이라든지 중대형 이 탑재체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카메라를 활용한 이 관측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상국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에 생산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군사 목적의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기 이런 등등의 방위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위성 영상 판매 사업 및 위성 영상 분석 이런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위성 산업을 통해서 위성 소형화 그리고 다중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성에 관련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세트랙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누적 잔고가 수주 잔고가 약 2천억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많이 수주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회사인 SIIS 위성 영상 판매 이 회사는 자연 변화라든지 군사 과학 이런 군사적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SSIA라고 해서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이쪽은 바로 이제 위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플랫폼을 제공해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솔루션이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트랙아이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재사용 로켓이 현재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관측 위성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궤도 위성 쪽에서 통신망 사업이 계속 이 우주 항공 테마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명이 3년에서 7년 정도 짧은 수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교체 수요에 맞게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가 된다는 점, 세트랙아이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 수요에 대한 또 계속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본다면 현재 하나그룹과의 또 지분 교체를 통해서 지분 교환을 통해서 이 공동 프로젝트를 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페이스 IT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90%가 현재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제가 또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이 네. 디지털 글로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세트랙아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트랙 I와 비교할 때 성능의 3분의 1, 가격의 성능의 3분의 1이고 그 무게와 가격이 다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트랙 I가 그만큼 경량화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그래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세트랙 I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IT 같은 경우는 이 개당 이제 1억 달러 수주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당 1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수주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세트랙 I도 이런 다양한 좀 장점이 있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트랙 I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아주 좋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3점을 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별이 하나 더 빠졌네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세트랙 I가 이제 성장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만큼 주가 상승 속도도 가팔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제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 향후의 어떤 이익치까지를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는 좀 밸류 부담이 약간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둔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조금 더 세트랙 I는 그러니까 밸류가 나쁘다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더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장 지금으로서는 향후 1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정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트랙 I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랙 I를 또 비교 분석을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대표적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매번 매력적인 종목이 나오네요. 네, 이게 주제에 맞게 항상 매력적인 종목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제도 뭐 새벽 1시 반에 주무셨다고. 네,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저 종목을 선정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테마이면서 다양한 또 신성장 산업에 연관이 돼 있는 기업 하나 보도록 할게요. 종목 이름은 바로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비츠로테크 042370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자, 우선은 한번 다뤄봤던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가격이 좀 높아서 제가 별점 4점을 준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별점 5점을 줄 정도로요.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모멘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기기 업체입니다. 뭐 자동저랑 개폐기라든지 그다음에 배전반 등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이제 전력기기 업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라즈마 기술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이 진공 상태에서 초정밀 접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우주항공 테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전공 설계를 통해서 항공 우주 시제품을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국 항공 우주와 이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고압 터보 펌프라든지 가스 발생기를 설계 제작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를 개발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우주항공 테마 쪽에서 아주 참여 이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약간의 핵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관련된 그런 부분과도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목적 이 방사광 가속길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핵 융합로 건설용 수직 안정화 코일을 또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원전 쪽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소형 원자로 관련된 데서도 저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기업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ITER에서 초고온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진단 장치의 보호막을 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항공이나 원자력 등에서 이런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자력을 넘어서 이 친환경 섹터에서도 아주 다양한 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이 비츠로 E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CTTS라고 이 스마트 그리드 핵심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를 개발하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도 사실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네.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통신망 이런 부분을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뉴딜에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소규모 지역에 또 전력을 공급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이 비추로셀 역시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계측기에 들어가는 이 전원에 들어가는 리튬 1차 전지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비추로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비추로테크의 어떤 모멘텀을 분석을 해보면 모멘텀 분석을 해봤고요. 재무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 기업을 재무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바로 이제 대성장기의 산업을 만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항공우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 소형 원자로 이런 산업에 다 속해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산업 성장이 매년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이 CAGR이라고 해서 복리로 이제 시장 성장률을 집계하는 건데 매년 18%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도 제가 약 20% 정도 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보수적으로 약 20% 성장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약 50%의 성장률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그냥 대체적으로 잡은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약 20% 성장만 가정하더라도 이 회사는 포워드 PR이 약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 현재 저평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복합되어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주제인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소형 원자로인 SMR 관련주까지. 그러면 비추로테크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 나왔습니다. 네, 차트와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뭐 한미 정상회담, 미사일 그 부분에 합쳐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조정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6월 7일 날도 10%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오늘 다시 12,300원 6%까지 장중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좀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적인 매력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5점을 드릴 때는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성장도와 기술적 매력까지 다 갖춰야만 제가 5점을 좀 부여하는 편인데 현재 비추로테크는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별점 5점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요. 현재 가격의 분할 매수를 이제 한다고 가정하면 1차 목표가는 제가 PER을 15배 정도를 부여했습니다. 약하게. 그래서 15,0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높이면은 2차 목표가는 17,300원입니다. 사실 저는 2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PER 20배를 적용하면 약 2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근데 좀 보수적으로 일단 보고 1차 가격 15,000원, 2차 가격 17,300원으로 한번 잡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의 공략주는 비추로테크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주항공 쪽에서 모두 종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목 별점과 함께 투자 매력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총 3개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송동현 대표 별점 4개 해주셨고요. 세트레가이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비추로테크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차 15,000원, 2차는 17,3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송동현 대표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종목 리뷰를 하나 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무도 원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SMR 관련주로 두산중공업 정말 16,000원에 소개를 해주셨고 시장의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 업종이 될 만한 게 바로 자동차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또 화신을 얘기해 주셨고 6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베트남 관련주 한번 짚었었는데 그때 이렌시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20%가 넘는 급등이 나와서
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렌시스는 이렌텍의 자회사인데 사실 잘 주목을 잘 안 했던 그런 이제 회사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가전제품의 폭발적 성장기에 모터 점유율을 80%를 점유한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향후에 30% 성장의 과정했을 때 그때 PER이 약 19배 정도 분석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2주 정도 5일 정도 정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20%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20%대 상승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목표 주가 3,800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섰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달성했네요. 네, 맞아요. 930 투자전략실 매일매일 보셨던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송동현 대표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